안녕하세요. 측진먹입니다. 아스날이 노팅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뭔가 달아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맨유한테 아스날은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어쨌든 시티가 승점 못 챙겼으니까 그 와중에 아스날이 1점은 챙겨서 조금 더 벌어지긴 했거든요. 승점 7점 차로 벌어지긴 했는데 좋게 보면 7점 차는 2경기보다는 많고 3경기보다는 적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예 뒤집으려면 3경기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점이라도 성과라고 보면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내용은 사실 크게 말할 건 없을 정도로 양팀 다 답답하고 소극적인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아스날이 지금 리그 1위 팀이고 어쨌든 간 본인이 수비를 해서 승점 1점 가져가면 뭐 남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느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 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우승을 바라시고 3연속 준우승 하면서 이런 경기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특히나 오늘 경기는 상황적으로 완전히 세팅이 됐죠. 맨시티 게임 분위기 안 좋았고 경기력 완전히 맨유한테 밀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아스날이 승점 3점 딱 챙긴다? 그래서 9점 차이로 세팅해 놓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위기 사실 걷잡을 수 없거든요. 거의 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승부였는데 또 여기서 아스날이 비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이런 느낌의 경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리버풀이 비겼어요. 근데 아스날도 비겨버려. 이런 경기들. 그래서 뭐 승점을 얻은 건 의미가 있지만 확 달아나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경기가 됐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는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었죠. 앞쪽에 2명 마두에케나 마르티넬리를 선발로 출전을 시키면서 사카하고 트로사르가 어떻게 보면은 선발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 선택이 좀 아쉬운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르티넬리는 뭔가 교체로 나왔을 때 결국엔 더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패턴이 좀 단조롭잖아요. 공격의 패턴이. 무조건 발에 붙여놓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총총총총 드리블하다가 뚫려도 사실 슈팅이 세고 이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옵션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트로사르가 할 줄 아는 게 많잖아요. 플레이메이킹도 있고 앞쪽으로 찔러주는 것도 있고 직접 슈팅도 되고 박스 침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트로사르 선발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 마두에케는 교체로 나오든 뭐 선발로 가끔 나오든 폼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탄력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었는데 오늘 경기는 좀 무리하는 듯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번. 그래서 뭐 노팅엄의 그런 수비를 뚫지 못했고요. 이런 경기는 사실 선제골이 전술이 되는 경기죠. 그러니까 0대0 상황에서 노팅엄은 나갈 이유가 없죠.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선제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스날은 세트피스라는 도구로 계속해서 만들었었는데 당연히 세트피스 득점은 매번 들어가는 득점이 아니니까 오늘 같은 경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다른 방법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반전은 그냥 그 안으로 진입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난하게 전반전이 0대0으로 끝나버린 느낌? 근데 대부분 이런 데에서 승점 드랍하는 건 보통 전반이 0대0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 그러니까 더 체급이 높은 팀이 전반전에 앞선 채로 끝난 다음에 따라잡혀가지고 승점 드랍하는 거는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대부분 전반전 0대0 되면서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초조해지면서 선수들 급해지고 뭐 교체 플랜 꼬이고 이런 일들이 쭉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0대0 상황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이런 게임은 보면은 상대팀 골키퍼가 잘해요. 마츠셀스가 확실히도 오늘 좋은 활약들 많이 보여줬죠. 특히나 사카 헤더 막은 거는 그거는 정말 핑거팁. 끝까지 의지 있게 손을 뻗은 게 이제 그나마 결과값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노팅엄도 베스트 멤버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원래는 사보나라는 센터백이 라이트백으로 나왔다가 이제 아이나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포백이 완전히 갖춰진 느낌이 있고, 앤더슨 옆에 쌍가레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늘 이 도밍게스라는 선수가 사실 3선도 보는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왼쪽 윙어로 나왔는데 이 도밍게스라는 선수를 또 윙어식으로 배치한 게 수비력을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팅엄은 지금 여기 있을 팀이 아닙니다. 구성 자체가 17인데 14위 토트넘, 15위 본머스, 16위 리즈, 17위 노팅엄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14부터 17위까지 중에 노팅엄이 제일 멤버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탄탄하고 초반에 너무 승점을 까먹어서 그렇지 노팅엄은 절대 쉬운 팀 아니고요. 그냥 선수들이 기본기 좋고 그렇게 구멍이 많지 않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다. 그리고 마르티넬리의 그 슈팅이 아쉽다면 아쉽겠죠. 마르티넬리 각이 사실 많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돼서 오는 공이라 뭔가 궤적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왼발로 갖다 대긴 했는데 그게 이제 발 가운데를 맞았어야 되는데 약간 뒤꿈치 근처에 공을 맞아버리면서 그게 좀 아쉽게 흘러갔죠. 그리고 스트라이커 얘기도 해보자면 글쎄요, 왜 하베르츠를 벤치에 계속 유지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풀핏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 하베르츠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요케레스 선발에 제주스 교체로 나왔는데 왜 하베르츠는 계속 벤치에 앉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데서 하베르츠가 뭐 센터백 끌어당겨주고 뭐 좀 귀찮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센터백들도 80분 넘어가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끈적하게 해주면서 좀 체력도 빼주고 집중력도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하베르츠는 자기가 골 못 넣더라도 움직임으로 조금 변수를 만들어주는 친구인데 오늘은 뭐 왜 투입을 안 했는지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케레스는 뭐랄까 오늘 경기는 딱 요케레스 탓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경기는 한데 아쉽네요. 뭐 이런 팀 상대로 사실 요케레스가 좋았으면 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리그컵에서 첼시 상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냥 아쉬울 때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공을 잡았을 때 특별히 못했다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었다? 잘 안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하나 아쉬웠어요. 상대 센터백이 좀 실수해가지고 요케레스가 그거 가져가면서 슈팅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우당탕탕 해가지고 약간은 그 포르투갈 리그 때 요케레스 스페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득점 장면인데 무릴루를 압도할 만큼의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던 거 요게 살짝 일단은 아쉽고요. 그러면 애초에 무릴루 태클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그 스피드가 빠르게 나왔다면 슈팅까지는 잘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히려 그런 거는 마르티넬리가 그 찬스를 맞았으면 어땠을까? 스피드로 쭉쭉 치고 가면 수비가 못 따라잡을 텐데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냥 무릴로가 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리그컵 영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첼시랑 경기가 되게 타이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를 뭐 거의 목요일에 했으니까 얼마 못 쉬고 나왔고 그래서 사카를 시작부터 쓸 수 없었던 거. 그러니까 아르테타는 좀 길게 본 건데 그게 효과를 못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카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저는 웨데고르를 빼면서 메리노 사카를 투입시켰잖아요. 근데 조금 그 타이밍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사카를 투입하면서 웨데고르는 일단 잠깐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풀어봤으면 어땠을까. 사실 아스날이 밀집 수비 깰 때 오른쪽 트라이앵글로 많이 깨거든요. 웨데고르, 사카, 화이트. 그래서 오늘 그 구성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메리노가 나오니까 사카랑 화이트 둘이서만 따로 떨어지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메리노는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뭐 웨데고르를 같이 붙여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제는 글쎄요. 뭐 에제한테 많이 공이 안 가기도 했지만 요새는 좀 그 어떤 뾰족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무색무취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본인도 북런던 더비 같이 잘했던 게임 있었는데 그러다가 출전 시간이 조금 보장이 안 되면서 뭐 경기 감각이 떨어진 것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에제가 그런 부분 아쉽고 글쎄요 아르테타는 에제를 왼쪽 윙어로 데려온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트로사르 마르티넬리 있을 때 에제가 이제 왼쪽 윙어로 상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아르테타는 그냥 에제를 서브처럼 사용하는 느낌? 에제도 나름 또 비싸게 데려오고
빅사이닝이라면 빅사이닝인데 요새 뭐 트로사르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초반에 에제 윙어로 썼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변 동료 꽤 잘 활용하고 뭐 플레이메이킹도 돼서 에제가 저는 마르티넬리보다는 도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뭐 로테 돌릴 거면 에제 윙어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네요. 에제는 오른쪽을 못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수가 왼쪽에서 잡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그 역할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에제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가 좀 아쉬운 것 같고 왼쪽 윙어로 로테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트로사르가 너무 잘해진 것도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아스날 오늘 경기는 저는 무조건 잡았어야 우승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뭐 잔치상이 다 마련이 돼 있었는데 잔치상을 약간 걷어차버린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